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디어유 SM의 손자회사죠. 플랫폼 버블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팬과의 어떤 그 아티스트와 이제 소통, 채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버블하니까 갑자기 주식시장, 지금의 시장이 버블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버블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버블을 만든 요인, 그리고 지금 시장이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은 결국 코로나가 트리거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디어유가 시가총액 오늘 1조 6천억 이상에 끝났습니다. 1조 7천억인가요? SM의 시가총액 1조 9천억인데 SM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뭐 CJ나 카카오에 매각되는 그런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SM이 또 상당히 부정적인 네거티브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모회사, 홀딩스의 가치가 같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결국 SM도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좋잖아요.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디어유가 상한가지만 핵심은 저는 반도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소식이 있었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국을 드디어 했습니다.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요. 제가 갓을 붙였는데 드디어 언제 캐펙스 투자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올해 내내 저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는 거는 이제 투자가 임박했다는 거를 분명히 방증하고 있고요. 투자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들을, 중소형주들을 더 오늘 끌어올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반도체 업종 뿐만 아니라 또 셀트리온의 유럽의 네키로나 코로나 치료제 이쪽이 이제 허가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오 훈풍을 만들었고 반도체 온풍과 함께 헬스케어 상대적인 소외됐던 업종들의 반란이 오늘 지수를 급등시키고 또 종목들의 순환매를 조금 더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순매수입니다. 심지어 수급도 좋았어요. 시장도 되게 훈풍이었는데 수급이 좋으니까 시장 훈풍 속에 당연히 랠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코스피가 3000선에 회복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랐고 코스닥은 전고점 거의 1060포인트를 벌써 다가서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개인이 뭐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자, 뭐 현대차 거의 20만원 후반대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들이 손절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개인 대주주 이슈에서는 수익이 났었어야지 대주주 이슈에 어떤 세금을 낼 텐데 대형주를 특히 산 개인들은 이제 지쳐서 좀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손바뀜이 결국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텐데 그 손바뀜이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서 확연히, 그리고 지난주에 옵션 만기 이후에 사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연속성을 물론 볼 필요는 있고 오늘 원달러율이 1179원이었는데요. 원화가 조금 더 강세되는 거를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 환경이 충분히 매크로적으로 시장에서 악재는 이미 많이 받아들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닥을 기던 반도체 올해 4월에 잠깐 반짝 껴렸어요. 4월에 반짝 거렸고 계속 내내 한 7개월은 안 좋았습니다. 제약업종은 어땠습니까? 올해 작년에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제약업종이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 몇 개 종목을 아주 빼고서는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스타트를 끊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레고캠 바이오 등 뭐 신약 개발,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하는 그런 업종부터 해가지고 백신 관련 기업들도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시장에 요약을 하면 소외주의 반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는 내년을 보고 투자하면 괜찮다, 하반기에 계속 말씀드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조심스럽게 있겠지만 여기서 더 빠질 거는 없다. 특히 반도체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도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입니다. 반도체 당연히 관련주들 첫 타이틀로 꼽아봤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결정, 기대감, 그리고 수출 호주 소식, 반도체도 상당히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월별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약 170억 달러, 20조 원 환화 기준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면 아마 더 기대감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 최근에 뭐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뭐 출시가 늦어진다, 수율이 늦어진다 이런 시장의 루머들도 있는데 엑시노스는 아마 그죠? AMD와 합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퀄컴 이쪽을 이기려고 대항마로 삼성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도 또 그쪽이랑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공장이 결정된다고 해서 뉴스의 팔라가 아니라 결국 묻혀있던 이 소부장, 특히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되면은 장비업 쪽부터 보통 오르긴 합니다. 근데 소재 쪽도 나쁠 게 없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 쪽은 결국에는 OLED 이쪽을 좀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랑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더 핵심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반도체라고 그쵸?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요. 애플이 지난주에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서 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제 유튜브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5만원대 6만원대 소개해 드렸었는데 벌써 15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소개한 거죠?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3버거가 나왔습니다. 3버거. 이게 신성장주들 지금 거품이다, 아까 버블이다, 그쵸? 주가로만 보면, 이익으로만 보면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버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MR, 그죠? MR, 헤드셋. 이게 결국 VR과 A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메타버스 세계를 가장 구현하는 기술로 하드웨어적으로 결국 필요한 헤드셋. 이거를 지금 애플에서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2009년에 처음 출시했었을 때 스마트폰 초기 시장의 성장세가 2017년으로 봤었을 때 2009년에 처음 아이폰 출시해가지고요. 뭐 2019년이라고 칠게요. 10년 동안 정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피처폰보다 20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이 애플의 XR, MR 뭐 이런 기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결국 하드웨어적인 건 애플의 공급 벤더였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물론 디스플레이보다는 저는 이노텍을 점점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이노텍과 같이 엮이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주에 영상을 보신 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신고가입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심지어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교하는 매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만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뭐 제가 확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물론 둘 다 음성이 나왔는데, 이 위드 코로나, 유럽은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셧다운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되면은요, 돌파감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감기, 이제 전파력이 강한 좀 독한 감기, 이거 일종으로 생각하면은 독감은 이렇게 검사를 안 하고 자가격리 안 하고, 그쵸? 주변 사람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위드 코로나가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2,0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증상 병상 지금 75% 넘어갔다고 하고, 뭐 방역 당국에서도 모자르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뭐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코로나 때문에 얘도 급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되게 시기적으로 잘 맞다는 거죠.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 새로운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싸이월드 쓰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미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MMORPG,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나를 대변하는 게임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아이템 거래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그게 결국에는 핵심이 NFT, 최근에 이거랑 엮이면서 정말 큰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바이오 쪽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소식 말고요, 뭐 반도체, 메타버스, 그리고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네키로나가 유럽 정식 품목 허가 획득을 했고, 셀트리온 3인방이 급등을 했고요. 얘네도 상당히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뭐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서승진 회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거 최근에 머크나 화이자에서 발표하면서 양사의 주가도 급등했었는데, 이게 바이오의 그쵸? 투심을 좀 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다 뭐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업종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선익시스템, LG이노텍, 덱스터, 자이언트스텝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기업이고, 디어유는 플랫폼, 소프트웨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어유는 상한가를 갔죠. 자, 메타버스를 단순 테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모건스탠에서 나온 과거 아이폰 첫 출시 이후 스마트폰 초기 시장의 성장세가 유사할 것. 지금 전기차, 또 이것도 같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전기차 MS가 전체 시장에서 5% 미만이잖아요. 이게 결국엔 전기차 MS가 2030년에 20% 이상, 뭐 20%보다 더 해야 되겠죠. 사실 40-50%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안에. 이게 됐을 때 이 과도한 성장이 정말 급격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소재 업종 이쪽에서 지금 LNF나 뭐 에코프로 VM 이런 것들이 빛을 발휘하면서 주도 업종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강하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MSCI 수급, 리밸런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한 모멘텀을,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LG이노텍 애플 메타버스 시장 진입, 애플카, 또 전장, 그렇죠? 관련된 카메라 이런 거 얘기를 드렸었고요. LG이노텍에 대한 분석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거래일 동안 18%. 야, 메타버스 못지않게 대기업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그쵸? 대기업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 사실 제가 대기업 별로 이렇게 제 영상에서 추천하지 않잖아요. 근데 LG이노텍, LG전자 이런 것들 왜 추천을 했었죠? 가장 애플과 협력관계, 애플카랑 가장 협력관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구강모 회장의 변신, 뭐 변혁 이런 걸로 소개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애플카랑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에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업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또 시장 예상치를 냈었는데요. 2030년 내로 1억 달러에 도달할 것, 2040년 또 그 후 10년에는 5배, 이게 매출 성장률이 정말로 높게 성장하는 거를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금 예측을 불가한 시장인데, 하드웨어 시장이 2030년에 600억 달러, 40억 내로 2,500달러. 즉 이거를 그냥 단순 테마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시장의 그런 성장과 비슷하게, 아니 오히려 더 확대되는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변화할 수 있는, 앞으로 MZ세대들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헬스케어에서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비대면 의료 사업용 메타버스 구축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당연히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장 그리고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오늘의 기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가 단기 반등이다. 어느 증권사 전략에서는 바닥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계속 했던 얘기 중에 코스피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시가총액 큰 것들이 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표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만 지켜준다면 변동성 지수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올라가면서 지수가 떨어졌던 것과 다르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는 동안 변동성도 낮춰지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르죠. 미국 변동성 지수 빅스도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제 CNBC인가요? 거기서 탐욕 그리드 지수 이거에선 상당히 탐욕 지수를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신뢰하기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를 좀 옵션과 연동된 변동성 지수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그죠? 장기 이평선 121선 이평선 오늘 확실히 내려왔고요. 이게 또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변동성 지수가 튀면서 지수가 하락할 물론 여지를 열어두는 거기는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알파를 찾자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또 지수가 분석할 때는 매크로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고요. 핵심은 코스닥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코스피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신성장주고요. 뭐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변화가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돋보이는 게 동진세미카 반도체 소재업종 이 9% 얼마 전에 장난쳤던 종목인데요. 회사에서 오늘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10% 올랐어요. 또 실드론 제어 아까 네키로나 관련 주기 때문에 올랐고 헬스케어도 올랐는데 바이오랑 반도체가 오늘 확실하게 메타버스랑 어떤 게임주 그쵸?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보다 시젠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가지수는 V자로 반등을 해서 역 W로 또 코스피처럼 간 게 아니라 완전히 V자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걸친 뒤 급등하면서 수급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달렸던 종목이 아니라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즉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끄적임은요 따로 없습니다. 뭐 신성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신성장 후에 제가 요약만 하면 메타버스 그리고 전기차 안에 애플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전기차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뭐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서비스 여기 전장 서비스에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메타버스가 엮입니다. 자율주행과 전장 서비스에서 메타버스가 엮여서 차 안에서 카 인포테인먼트를 그죠?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아직 개안은 안 됐지만 UAM, 어바이 에어 모빌리티 여기랑 우주산업 이런 것들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지금의 시총 변화를 만들고 있고 시장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과거의 관점인 PBR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2010년의 시장과 금융위기 전의 시장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시장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장의 변화는 더욱더 빠르고 돈의 흐름은 분명히 가야 할 길로 베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디오의 플랫폼 이름이 버블인데요. 주식시장이 버블이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버블이라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